모두가 경기 침체, 금융위기, 실업난을 얘기하고 있을 때 국고지원 사업으로 무려 5개가 선정이 돼서 매년 49억 원씩 5년간 지원받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동서대학교인데요. 리더의 품격, 이 시간에는 동서대학교 장재국 총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저 동서대학교의 총장을 맡고 있는 장재국입니다. 이렇게 리더의 품격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국고지원 사업으로 무려 5년 동안 49억 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받게 되셨어요. 비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법이라기보다는요. 저희 학교가 이제 92년도에 네. 설립을 해서 아주 젊은 대학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개교하자마자 아주 특성화 쪽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네. 저희들이 아주 최첨단 분야를 집중 육성해 왔습니다. 그 분야가 영화, 영상, IT, 디자인, 영상. 예.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 이런 분야인데요. 그때 마침 이제 그 특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예. 사업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응모를 했고 네. 그래서 5개 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요. 또 우리 구성원들께서 아주 열심히 해줬다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업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의 변화가 더 기대가 됩니다. 리더의 품격 첫 번째 코너로 리더의 재발견 순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제가 좀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좀 엄친아 같은 학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는 뭐 엄친아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어릴 때 왜 그렇게 엄마 친구는 성적 좋은 애가 많은지 저는 뭐 이렇게 중간 정도 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렸을 네, 때는. 네. 근데 뭐 이름만 듣던 학교들은 미국에서 다 나오셨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외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셨어요? 과거에 네. 이제 부산에 살다 보니까 부산은 아시다시피 일본과 가까우니까 이 보통 안테나만 이렇게 세워놔도 이제 일본 TV 방송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전 정말 그 외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언어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외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문화에? 네, 문화라든지.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열심히 말은 못 알아듣지만 열심히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외국을 동경하고 있는 차에 네. 고등학교 때 1년 동안 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거기서 해보니까 정말 그 마음에 동경하던 네. 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서 네. 아주 많이 참 놀랐죠. 새로운 네. 것을 보게 됐으니까. 그래서 귀국을 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예. 미국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꿈을 키우셨네요. 예,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미국 유학기를 갔죠.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동북아시아 쪽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치학을 전공했었는데 네. 그쪽을 또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일본을 공부하게 되고. 예. 전공 분야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학부 때 정치학 공부했고요. 예. 대학원 가서는 이제 국제관계를 공부했고, 예. 그다음에 로스쿨을 갔고, 네.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 이제 뭐 박사를 또 정치학으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 말씀 들으니까 뭐 아까 엄친아 싫어한다고 그러셨는데 엄친아시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인정 안 하시지만. 네. 아니 저기 일본,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 공부도 공부지만 언어가 좀 받쳐줘야 이 의사소통도 되고 생활이 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사전 정보로 입수했는데 법학 공부를 영어로 하셨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학을 일본어로 하셨는데 어학 정말 어렵거든요. 요즘 대학생들 저 취업 준비한다고 어학 준비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좀 비법이 있을까요? 뭐 외국어는 뭐 이렇게 비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왕도가 없고 예. 무조건 따라하고 열심히 그냥 외우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영어에 대해서 또는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겨요. 근데 네. 이 노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노출. 꾸준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방송을 계속 들었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네. 그게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과거의 것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제가 뭐 외국어 공부는 계속 아침마다 하고 있죠. 뭐 저 그 사무실에 가면 아침에 그냥 CNN을 듣든지 안 듣든지 틀어놓는 항상 틀어놓고 음악 듣듯이.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야 이 언어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니 그러면은 어렸을 때 꿈도 굉장히 궁금해요. 무슨 정치학도 하셨고 또 언어에도 관심 많으시고 법학 공부도 하셨고 지금은 총장으로 계시고 어렸을 때 꿈은 저는 뭐였어요? 꿈이 아주 그냥 그 변화무쌍했었습니다. 그래요? 제일 어릴 때는 전체과학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세요? 제가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그냥 네. 전체 만원경을 하나 사가지고 그때 우리 집이 이렇게 그 천장이 이렇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 옥상이. 근데 거기 올라가서 그냥 밤에
전체를 관측한다고 해서 야단도 많이 맞았고요. 야단 밤에, 맞다 예. 보니까 또 전체 과학자 꿈은 접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싶었던 것이 그 신문 기자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주 취재하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외교관이 좀 되고 싶었죠. 정치학 공부하고 국제관계 공부하니까 네. 이 국가와의 국가 관계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교관이 되고 싶었는데 이 세 가지 꿈이 네. 뭐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다고 봐요. 뭐 지금 총장이지만 네, 네. 왜 그러냐면 뭐 천체에 관한 뉴스가 나온다든지 네. 그런 저 반드시 읽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주를 생각하면 아주 행복해지는 그런 동심을 아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 기자는 되지 못했지만은 그 제가 신문에 컬럼을 쓰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네. 신문 기자가 된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교관은 되지 못했지만 총장으로서 이제 해외와 소통하고 또 우리 학생들 또 외국에 또 많이 진출시키고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니까 또 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외교관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나름 이루었다 이렇게 조금씩 생각을 조금씩 합니다. 다 이루신 거네요. 아, 꼭 이렇게 훌륭한 분들 뒤에는 좋은 은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인사님. 네, 뭐 저 감사한 선생님들 많은데 예.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 남는 분이 누구냐면은 오코노기 마사오 씨라고 예. 일본의 게이오 대학교의 그 교수님이십니다. 네. 제 은사시기도 한데 이분하고 만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 학위를 마치고 네. 이제 일본에 오게 되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일본 총합상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 3.19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 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신문을 쭉 보니까 신문에 전문가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 네. 오코노기 마사오라는 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뵙고 싶다고. 아, 먼저. 예. 그러니까 그분도 흔쾌히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뵙고.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만나고 나서 일어서려고 그러니까 그분께서 혹시 그 박사과정에 들어오지 않겠냐. 그때 그렇게 갑자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 뵀는데.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기로 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아,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니고 시험 쳐야 되고. 예.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는 뭐 제의를 그렇게 하시더니 그래서 막상 입학을 하니까 굉장히 쌀쌀맞게 하시더라고요. 네. 잘 이렇게 상대도 안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면담을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은 굉장히 그 아주 지적을 하면서 네. 좀 야단도 치고 강하게 그래서 키우셨네요. 굉장히 네. 마음이 상했었어요. 네. 많이 상했는데 하루는 이제 논문도 하나 써서 이제 갖다 내니까 아 그때 제가 따뜻함을 느꼈죠. 그 아주 그냥 빨간 색깔 볼펜으로 네. 하나하나 다 자구를 고쳐서 첨삭 지도를 해주셨네요. 첨삭 지도를 예. 해주셔가지고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감사해가지고 감동을 예.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대화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지식이라든지 학문을 이렇게 어떤 친소관계로 해서 어떻게 좀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셨네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독한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이제 학자가 되면 네. 드디어 비로소 나하고는 대화가 된다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혹독한 트레이닝 이런 것이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의 총장님이 있는 건 그 은사님 덕분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당히 많이 훈련을 받았고, 네.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을 대할 때 좀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학생들한테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디어 아울렛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아울렛이죠? 네, 아울렛이라고 해서 그게 뭐 쇼핑몰이 아니고요. 네. 미디어 아울렛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다가 이렇게 미디어 주식회사 형식으로 해서 지금 꾸며봤습니다. 인테리어 보시면 다 회사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 미디어 이쪽은 이제 회사 형식으로 예.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지식이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뭐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뭐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수업은 물론 하되 네. 수업이 끝나면 다 이쪽으로 와서 실습 중심으로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아주 회사 형태로 지금 이렇게 꾸몄습니다. 네, 수업을 받고 나서 바로 이곳에서 실습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수님이 이제 여기서 네. CEO 역할을 하시고 광고기획사에 네. 학생들은 직원으로서 직원으로. 밤샘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그 과제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역할극처럼 그렇게 갈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 네, 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네, 어때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네. 학생들이 아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네. 있죠. 네. 요즘에 뭐 대학이 뭐 위기다, 또 구조조정이다, 뭐 이래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은데 이 동서대학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지각 변동 시대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근데 지식이 또 보편화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식이 또 수명이 짧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뭐 지식의 수명이 5년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네, 너무 빠르게 변하죠. 너무 빨리 변하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지만은 위기가 어떻게 보면 또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예. 저희 같이 후발주자 20년밖에 예. 안 된 대학은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각이 변동을 해야 네. 새로운 어떤 윤기도 생기고 기회도 새로운 생기고. 질서가 예.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잘 잡아서 네. 활용만 잘하면 될 텐데 네. 네, 올해부터는 이제 미래형 대학으로 체제 전환을 해서 네. 완전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네. 우리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해서 준비를 마쳤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이 동서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센텀에 그렇습니다. 또 캠퍼스를 네. 마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동서대학교가 예. 지역에 있는 대학이니까 네. 우리 지역에 또 공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은 이제 뭐 영화 영상 이쪽을 특화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영화의 도시죠. 그 지역 그 산업에 맞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센텀이라는 곳이 네. 영화 영상 문화 콘텐츠 집적지지 않습니까 산업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아예 캠퍼스를 하나 마련해서 예. 저희 영화과, 연기과, 뮤지컬과가 포함되어 있는 인권택 영화예술대학 네. 이것을 다 지금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예. 거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의 전당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산업과 회사들과 연계를 해서 예.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혜의 한 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좀 옮겨봤는데요. 총장님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데요. 지혜의 한 수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또 총장님이 지혜의 한 수를 주시는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평소에 제가 엄연히 2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혹시 총장님께서는 자녀분들에게 잔소리를 평소에 하시는지, 저는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근데 잔소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뭐 별로 잔소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서 인기 관리한다고. 예, 근데 이제 잔소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50살이 넘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직 잔소리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먼저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다 하셨으니까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하는 것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잔소리 형태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혜를 압축한 어떤 그런 지혜의 결정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듣기는 싫겠지만 잔소리가 시작되면 이거는 잠자코 들어야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긋 웃으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보실 때는 20살이 아니라 50세, 60세가 되더라도 이렇게 뭔가 좀 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이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친구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데 저는 그 반대로 너무 지금 하고 싶은 직업이 많아서 걱정인 상태입니다. 저는 뭐든지 다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총장님께서는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죠. 저도 사실 어릴 때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차츰차츰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을 잡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첫 직장을 받아서 갔는데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직종이 아니라 이거죠. 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한 1년 다니다가 그냥 그만두고 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기 꿈도 실현도 안 되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좀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경험을 봐서도 저는 이제 국제정치 뭐 이쪽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국제관계 일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취직을 한 곳이 그 국제관계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제조를 하는 회사에 제가 취직이 됐다고요. 네. 그래서 뭐 회사는 굉장히 좋고 한데 도대체 이게 저하고는 맞지가 않는 느낌이 들었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사장님이 쭉 이렇게 보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사장님이 뭐 요새 뭐 고민이 있느냐 뭐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네. 해서 제가 사실 저는 국제관계 일을 좀 하고 싶고 해서 좀 박사과정에도 좀 들어가고 싶고 한데 회사 다니다 보니 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의외로 이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면 박사 학위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성실하게 무슨 일을 열심히 안 했다면 그 사장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줬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뭔가 그 모르던 곳에서 이렇게 도움이 오는 그런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우연이요. 우연히. 네. 우연이 아니죠. 자기의 어떤 성실함에 대한 무장해 있고. 그러한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첫 직장이 자기하고 맞지 않더라도 자기 꿈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은 저는 항상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학생도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겠지만 뭐 곧 아마 졸업을 하면 현실에 아마 이렇게 맞부딪히게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 성실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저와 SNS 친구이신데요. 네, 정말 저희와 소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한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총장님께서 가장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홍길동 같으신데요. 네, 총장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하고 더불어서 시간 관리하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총장님이 제일 바빠 보인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도 많이 바쁘시죠? 하루 일과 어떻게 되세요? 네. 뭐 저는 장씨니까 홍길동은 아니고 장길동입니다. 네. 그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 네. 이렇게 하니까 뭐 저보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동서대학교 총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이렇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24시간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24시간 있는데도 36시간 분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시간밖에 못 사시는 못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24시간을 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시간을 항상 이렇게 세 등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개발에 저는 어느 일정 부분을 이렇게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묵상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퇴근하면은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 그런 시간. 그 다음에 항상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에 20분은 독서를 하자 해서 20분 정도는 딱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해놓은 자기 개발 시간을 항상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여튼 쓰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 총장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죠. 그러면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츰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을 뒤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관리를 하면 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면 나중에 허둥대고 바쁘지고 결국 일을 못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가를 이렇게 해서 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생각하는 시간, 이것도 좀 이렇게 따로 두는데 이 시간은 제가 따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출장하면서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먼 산을 보면서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을 어떤 거 할 것인가 구상도 좀 하고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저는 시간을 이렇게 3등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가 굉장히 좀 이렇게, 24시간이지만 한 48시간 정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루 보면은 굉장히 그 낭비하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쓸데없이 그냥 뭐 이렇게 SNS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다 너무 시간을 낭비하다든지.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쭉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것을 계획을 짜서 그 부분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상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장님의 추억 속에 뜨거운 그 무언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 상자가 여기 와 있습니다. 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세요. 네. 아, 짜잔. 우와, 이게 뭐죠? 이 편지인가요? 네, 편지입니다. 아,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어떤 편지인가요? 이게 이제 제가 외국에 오랫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예, 예. 유학 생활이 길었는데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 뭐 언어도 잘 안 되고 예. 여러 가지 막 힘들어서 울 때도 많았고 네. 또 공부도 워낙 어려워가지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서 저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줬던 것이 예. 저희 아버지가 매일 보내주셨던 아, 이 아버님의 편지거든요. 편지인가요? 예. 예. 이 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예. 그 이런 편지지가 있었어요. 네, 앞으로 좀 펴서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 이게 네, 88년도 그 올림픽 서울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여기 호돌이가 보시면 있네요. 호돌이가 예. 있고 그래서 주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신 게 한 구절 좀 읽어주세요. 아, 그거는 예. 뭐 비밀이니까. 아, 그래요? 잔소리가 적혀 있는 건 아니겠죠? 잔소리가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다시 그 마음을 가다듬고 예. 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80이 넘으셨거든요. 80이 넘으셨는데 예. 그 아마 그때 제가 유학생 할 때 네. 저를 지켜준 것이 바로 네. 이런 편지가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제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예. 요즘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고 여러 가지 좀 시리에 빠진 학생들이 많을 네. 텐데 이런 편지 역할을 네. 제가 했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그 이렇게 SNS를 학생들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그래서 그런가 이게 SNS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데 지금 이 편지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또 SNS 활동을 네. 하는구나라는 게 좀 네. 느껴지네요. 네. 아버님께 혹시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우리 3번 카메라 보시면서 저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 정말 감동이네요. 아, 그래요? 아버님께 한 말씀 네. 해주세요. 하여튼 뭐 제가 지금까지 있게 한 거는 아마 아버지의 이 편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끝나지 않게 계속해서 잔소리 해주시고 또 열심히 제가 또 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또 후학을 양성하는데 더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신 총장님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